오늘부터 앞으로 두 단원 정도가 부등식이에요. 오늘 하는 건 1차 부등식, 그 다음 단은 2차 부등식. 근데 1차 부등식은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좀 해놨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거 푸는 거 배우지 않냐? 뭐 이거 풀어봐 라고 했어. 이런 게 부등식이에요. 부등호가 있는 식은 다 부등식이야. 부등호가 있는 식, 뭐 이런 종류 있죠? 부등호 이런 거. 그치? 이런 거 다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있으면. 그럼 너네 이거 풀어봐 라고 하면 이걸 1로 넘기잖아요. 그래서 x가 뭐보다 작은 거야? 1보다 작은 거예요. 이렇게 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푸시오라고 하면 어떤 범위를 구해주면 돼요. 올바른 x값의 범위를 구해주는 게 1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이었어요. 다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배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랑 b 중에 a가 더 작대 이렇게. 그럼 내가 여기다가 똑같이 c를 더하면 부등호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잖아요. 맞지? 더하는 건 부등호의 방향에 영향을 끼치지 않죠? 빼는 것도요? 안 바뀌어요. 맞지? 근데 내가 곱할 건데 음수면 부등호가 바뀌고요. 그치? 음수면 부등호가 바뀌어서 요렇게 될 거고요. 양수면 부등호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서 그냥 그대로 갈 거예요. 이렇게. 맞지? 마찬가지로 내가 C로 나눌 건데 양수면 부등호가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안 바뀌어요. 음수면 부등호가 바뀌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자, 이거 풀어봐 라고 했어. 그러면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부등호가 어떻게 되지? 바뀌고 마이너스 4보다 커요. 이렇게 풀었던 게 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내용이에요. 맞지? 응. 처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해요. AX가 뭐 B 이하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등식 풀어달래. 근데 여기서 X의 범위를 구하려면 양변을 뭘로 나눠야 되지? A로 나눠야 돼. 맞아. 근데 첫 번째 A가 양수면 부등호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뭐라고 쓸 거야? X가 뭐 이하야? A분의 B 이하예요. 이렇게 풀면 돼. 맞지? 두 번째 A가 음수야. 그럼 부등호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A가 음수니까 부등호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쓸 거야. 맞잖아요. 그치? 자,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다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에요. 중학교 때 요거 가지고 다 풀잖아요, 문제를.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A가 0이래. 얘들아. A가 0이라는 게 이거 아니냐? 0 곱하기 X가요. B 이하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0이랑 X랑 곱하면 뭔데 사실? 0 이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B에 양수가 들어가면 이 부등식이 성립할까 안 할까? 해요. 여기 1, 2, 3, 4 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들어가면은 0보다 크니까 성립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양수를 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만약에 B가 양수야. 내가 이걸 풀었는데 이 부등식을 풀 때 A가 0이래. 근데 그 중에서도 B가 양수래.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맞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양수를 내가 셀 수 없잖아요. 맞지? 근데 만약에 B가 0이래. 요 자리가 딱 0이래 이렇게. 그래도 같은 기호가 있으니까 말이 되는 등식 아닙니까? 이렇게. 그치? 해가 존재해요. 맞지? 근데 만약에 B가 음수래. B 자리에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대. 그럼 말이 돼? 안 돼? 0보다 큰 게 B인데요. B 자리에 음수가 들어가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해가 없는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추가된 내용이 요런 부분이에요. 요런 부분. 근데 외우는 게 아니고요. 지금처럼 그냥 몇 개 집어넣어보고 너무 많네? 셀 수 없는 거구나. 아예 성립이 안 되네. 여기 음수가 들어가면 0보다 큰 음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없다고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예를 들면 AX가 B보다 크대 이런 식으로. 자, 이거 한번 풀어보자. 자, 1번. 첫 번째. A가 양수래요.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고 양변을 A로 나누었을 때 이렇게 풀면 되겠지. 부등식을. 맞지? 이게 답이에요. 2번. A가 음수래. 그럼 양변을 A로 나눠야 X의 범위가 나올 텐데 음수로 나누는 거니까 부등호가 어떻게 되겠어? 바뀌면서 이렇게 쓰면 되겠지. 맞죠? 됐어요? 세 번째 이번엔 A가 0이래. 자, A가 0이라는 게 또 이거예요. 0 곱하기 X가 B보다 커요. 이런 얘기야. 그럼 사실상 0 곱하기 X가 0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B 중에 B가 만약에 양수래. 여기에 양수가 들어가면 사실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들어갈 수 있는 양수가 없는 거야. 맞지? 들어갈 수 있는 양수가 없잖아요. B가 0이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해가 없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B가 음수면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음수를 내가 셀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해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맞잖아요, 얘들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외우는 부분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지? 외워서 푸는 게 아니고요. 조금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아, 여기에 양수가 들어갈 수 없지. 0도 안 되지. 음수 들어갈 수 있는데 셀 수 없지.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됐어? 요 정도고요. 요 정도고요. 여기에는요, 뭐 이런 부등식에서 A가 0일 때 뭐 B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솔직히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게 있어 라고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알겠지? 자, 그럼 이번에는 너네한테 이런 거 한번 풀어보래. 이런 걸 뭐라고 할 거냐면요. 연립부등식이라고 할 거예요. 우리 연립방정식을 풀어봐 라고 하면 뭐 앞에서도 많이 했지만 자, 요런 연립방정식 풀어봐 라고 하면 x도 구하고 y도 구해야 끝나잖아요. 맞지? 그리고 요 x랑 요 y 값은요. 위에도 만족하고 아래도 만족하는 x, y 값 아닙니까? 얘한테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둘 다 만족하는 x, y 값 찾아주는 거잖아요. 연립부등식 마찬가지예요. 위에도 만족하고 아래도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봐 라고 하는 거야. 범위를. 그러면 위에 거 풀면요. 기억 풀면 x가 마이너스 2 이상이야 이렇게 되지 않냐? 맞죠? 그 다음에 니은은요. x가 3 미만이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둘을 만족하는 범위는 자, 기억은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우리 그림 이렇게 그렸던 거 기억나요? 중학교 2학년 때 마이너스 2보다 같을 때 색칠하고 그치? 그 다음에 크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됐어요? 그 다음 밑에 니은 3보다 작대 3보다 작은 거는 3에서 구멍을 칠하지 않고 그치? 칠하지 않고 왼쪽으로 가야겠죠 이렇게 요렇게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죠? 그러면 흰색도 지나가고 핑크색도 지나가는 부분이 여기잖아요. 답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이상 x가 3 미만이에요.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연립부등식이야. 됐어? 자, 한 번 더. 자, 얘는요. 3x가 9 이하래. 그럼 x가 3 이하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기억. 그치? 니은 x가 마이너스 4 미만이야. 이게 니은. 그치? 그럼 요거랑 요거를 풀어봐. 둘 다 만족하는 범위를 구해봐. 그럼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3 3 이하. 나 하나는 마이너스 4 보다 더 작아 미만 이렇게 되겠지. 그럼 둘 다가 지나가는 범위가 여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 보다 작아요. 이렇게 쓰면 되겠지. 안 어렵죠? 이게 연립부등식이에요. 더 해볼까요? 뭐 이런 거? 이런 건 뭐 하면 되겠어요? 싹 다 분배해야죠. 맞지? 위에 거 분배, 아래 거 분배해가지고 정리해야죠. 위에 거 분배하면 2x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 9 이하야. 그러니까 2x가요. 1이 넘어가니까 8인가요? 그러니까 x가 4 이하야 이렇게 될 거고 니은은요 6 마이너스 3x가 x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3x 넘어가면 4x가 더 커요. 마이너스가 2가 넘어가면 8이고요. x가 2보다 커요.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럼 요거랑 요거 만족하는 거 찾으면 하나는 4 이하야. 하나는 2보다 크대. 그럼 둘 다 지나가는 범위가 2보다 크고 x가 4 이하예요. 이렇게 보면 되겠지. 안 어렵죠? 네. 넘어가서요. 요런 거 한번 해볼게요. 887번. 요런 것도 한번 해볼게요. 887번. 자, 마찬가지로 연립부등식을 풀어봐 라고 했어요. 자, 기억을 푸니까요. 3x가 마이너스 6 이상이래. 그럼 x가 마이너스 2 이상이에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밑에 거는요. x가 마이너스 2로 나눌 거니까 부동호가 반대로 바뀌고 마이너스 2야 이렇게 되지 않냐? 그 위에 거랑 아래 거를 지금 그릴 건데 위에 거는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대. 맞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밑에 거는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대. 그림이 이런 식으로 생긴 거다. 그러면 둘 다 지나가는 범위는 없는데 둘 다 갖고 있는 하나의 x값이 있어요. 그게 뭘까? 그렇지. 연두색도 갖고 있고 흰색도 갖고 있는 애가 뭐냐면 마이너스 2야. 그래서 좀 특별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부등식을 풀었는데 범위로 나오지 않고 값으로 딱 나오잖아요. 요걸 좀 특수한 애를 갖는 연립부등식이라고 얘기할 건데요. 별거 없어요. 그냥 요런 그림일 때 당연하잖아요. 둘 다 지나가는 범위는 없는데 둘 다 갖고 있는 값이 있잖아요. 마이너스 2. 연두색도 마이너스 2 갖고 있고 흰색도 마이너스 2 갖고 있으니까 둘을 풀었을 때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건 얘 하나야.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연립부등식을 풀었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다 얘들아. 그럼 이건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이런 식으로 생겼대. 자, 한 명은 5를 갖고 있고 5보다 크대요. 근데 다른 한 명은요. 그러니까 5를 안 갖고 있고 5보다 크대.
다른 친구는 5를 갖고 있으면서 5보다 작대. 이런 경우는 공통범위가 뭘까?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게 뭘까? 없어요. 맞지? 흰색 봐봐. 5 안 갖고 있고 5보다 크대. 노란색은 5 갖고 있고 5보다 작대. 그럼 둘 다 동시에 갖고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해가? 없어. 이런 경우 해가? 없어. 이런 경우 해가? 하나야. 이게 좀 특수한 애를 갖는 연립부등식이에요. 별거 없죠? 내가 이렇게 부등식을 풀고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 되는 겁니다.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알겠지? 하나도 안 어려워요. 여기 나와 있어요. 해가 한 개인 경우, 해가 없는 경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절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너네가 부등식 풀었을 때 그림 그려보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그림이 나왔다면 해가 없는 거잖아요. 둘 다 지나가는 범위 없으니까. 이해됐지? 외우지 마세요. 그 다음 이런 거예요. 얘들아, 이것도 연립부등식의 일종이에요. 근데 좀 중요합니다. 좀 자주 나와요. 지금 얘도 연립부등식으로 보는데요. 연립부등식 형태인데 지금 형태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냐,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식이 3개 나와 있고 부등호, 부등호 이렇게 붙어있는 식이잖아요. 생긴 게 지금. 맞지? 얘는 푸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앞에 거 2개랑 뒤에 거 2개를 풀고 이거랑 이거를 둘 다 만족하는 범위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어야 돼. 꼭. 왜 그런지 볼게요. 내가 만약에 쌤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야. 이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푸는 순간 이거 무시하고 이것만 푸는 순간 A랑 B의 대소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만 보면 누가 더 큰지 모르잖아요. 그치? 그래서 꼭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렇게 한번 풀고 이렇게 한번 푸는 겁니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쟤를 풀 때 있잖아. 얘 한번 풀고 얘 한번 푸는 거예요. 이렇게. 꼭 이렇게 푸는 거예요. 꼭이에요. 그럼 1번 풀면 3x가 더 커요. 6보다. 그러니까 x가 2 이상이야. 2번을 풀면 x가 더 커요. 6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럼 1번과 2번을 둘 다 만족하는 애는 1번은 2보다 크거나 같고요. 2번은 6보다 작대 그냥. 그러니까 둘 다 만족하는 범위가 여기네. 답이 뭐가 되는 거야? 2 이상 x가 6 미만이야. 이렇게 풀면 되겠지. 됐어? 이렇게 푸는 거야. 한 번 더. 자, 이렇게 한번 풀고 이렇게 한번 푸는 겁니다. 꼭 이렇게 푸는 거예요. 진짜 약속했어요. 자, 2x가 넘어가면 x가 4보다 작아요. 이게 1번. 맞죠? 그 다음에 얘는요. 2x가 넘어오면 5x가 더 커요? 5보다. 그러니까 x가 1보다 커요. 그럼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범위를 찾으면 이렇게 되지 않냐? 됐어?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요 연립부등식입니다. 요 연립부등식. 일자로 쭉 나와 있는 연립부등식 풀 때 앞에 2개, 뒤에 2개 풀어서 공통범위 찾기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됐죠? 하나도 안 어려워요. 여기 단어는요. 부등식을 우리가 이미 기본적인 걸 다 배워놨기 때문에 뭐 그렇게 처음 배우는 내용은 크게 없습니다. 별로 안 어려워요. 근데 여기 부분 있잖아요. 여기 마지막 개념인데요. 123쪽에 나와 있는 거는요. 처음 나와요. 여기 고등수학 상에서 처음 나오는 내용인데 중학교 2학년 때 간혹 가다가 좀 심한 문제에서 나왔을 수는 있어. 본 적은 있을 수 있는데 본격적으로 요런 걸 푸는 단원입니다. 부등식은 부등식인데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예요. 절대값이. 우리가 앞에서 2차 방정식에서 절대값이 들어있는 어떤 2차 방정식을 푸는 걸 연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너네가 이런 걸 막 풀었었어. 앞에서. 그럼 내가 이거 풀 때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요 친구가 양수일 때 한 번, 음수일 때 한 번 이렇게 총 2번 풀지 않았냐 이렇게. 앞에서 이런 유형을 했었어요. 우리가. 다시 말해서 절대값이 나온 문제는요. 항상 2번씩 풀어야 돼요. 그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애가 양수일 때 한 번, 그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애가 음수일 때 한 번. 총 2번 푸는 거예요. 왜요? 절대값 안에 양수가 들어가면 어떻게 나오지? 그대로 나오잖아요. 근데 절대값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어떻게 나오지? 예를 들면 이런 애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호가 어떻게 나오죠? 반대로 나오니까. 근데 나는 지금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양수일 때도 풀고 음수일 때도 풀었었단 말이야. 그럼 저거 봐봐. 895번도 내가 풀어볼 건데요. 지금 절대값 x가 4보다 작대요.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이 x라는 친구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문제에서 안 알려줬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나는 양수일 때 한 번 풀고요. 음수일 때 한 번 풀 겁니다. 이렇게.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요. 총 2번 푸는 거예요. 그럼 양수면 그대로 나와서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나는 있잖아. x가 양수라고 풀었는데 요게 나왔다.
그래서 얘랑 짬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이 뭐가 되냐면 요게 되는 거야. 요렇게. 첫 번째 경우의 최종적인 답은 이 범위랑 이 범위를 짬뽕 시켜서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 우리가 2차 아까 전에 이런 거 풀 때 있잖아. 뭐 이런 거 풀 때 두 번 풀었어요. 두 번 풀어가지고 x 플러스 3이 양수일 때 풀었을 때 x가 2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가져갔었어. 이 범위를 만족하는 x를 한 개만 골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범위를 만족하는 범위에 맞춰서 쓰면 이런 거예요. 얘들아 얘는요 x가 4보다 작아지는 거잖아요. 쭉 이렇게 작은 거잖아요. 근데 나는 x가 음수라고 놓고 푼 거잖아요. 맞지? x가 음수라고 놓고 풀었으니까 어떻게 써야 돼? 아 미안 양수라고 놓고 푼 거죠? 양수라고 놓고 풀었으니까 여기 음수 부분은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얘랑 이렇게 짬뽕을 시켜서 최종적인 답이 요게 되는 거라고요. 한 번 더. 자 x가 음수래. x가 음수면은 부호가 반대로 나와야 되잖아. 플러스 x가 부호 반대로 나오면 마이너스 x로 나오지 않냐 이렇게. 그래서 양변을 마이너스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네. 근데 이거를 한 번 더 짬뽕 시켜서 최종적인 답을 써줘야 된다고요. 봐봐. 얘는요 마이너스 4보다 크대. 근데 마이너스 4보다 크기만 하면 여기는 내가 음수라고 풀었는데 양수인 것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까지 짬뽕 시켜서 0보다 작은 거를 합쳐줘서 답이 요게 되는 겁니다. 됐어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안 끝났어요. 잘 봐봐. 자 요것도 답이 될 수 있지. 왜요? x가 양수일 수 있잖아요. 근데 x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x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요게 답이 될 수도 있고 요게 답이 될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얘네 둘을 합칠 거야. 자 첫 번째 거는요 0 이상 4 미만이래요. 두 번째 거는요 마이너스 4 초가 0 미만이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합치면 마이너스 4부터 어디까지예요? 4까지야. 요게 요 부등식을 풀었을 때 답입니다. 어렵잖아요 좀 너무. 맞죠? 어렵잖아요 지금.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절대값이 나와 있어서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애가 양수일 때 한번 푼 거고 음수일 때 한번 푼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양수일 때 답이랑 음수일 때 답을 합쳐가지고 이 답을 구한 거야. 너무 오래 걸려서 좀 약간 발상의 전환을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원래는 이게 푸는 게 맞아요. 원래 이게 정석대로 푸는 방법이에요. 아마 모든 답지는 다 거의 이렇게 풀려져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풀 거냐면 좀 생각을 좀 쉽게 해볼 건데요.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절대값에 대해서 배워요. 절대값에 대해서 뭐라고 배우냐면 원점으로부터 거리야. 그게 절대값이야 이렇게 배워. 그래서 너네가 절대값 마이너스 1을 2라고 썼던 이유가 뭐냐면요.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2라는 친구는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얼만데? 2기 때문에 절대값 마이너스 2가 2가 된 거야.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4가 왜 4가 됐냐면요. 마이너스 4라는 애는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4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됐어? 그럼 봐봐. 너네 895번 요 친구의 의미가 뭐냐면요. 절대값 x가 4보다 작아야 된다는 게 의미가 뭐냐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4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 얘기가 절대값의 정의로 좀 해석을 하자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4보다 작아야 된대. 그럼 좀만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에 원점이 있고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4인 두 점이 있어요. 그게 어디랑 어디지? 4랑 마이너스 4 이렇게 있을 거야. 근데 있잖아.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범위가 뭐냐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4보다 작아야 된대. 그럼 어떤 쫄라면 여기 서 있으면 되니 안 되니?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4보다 작아야 된대.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 서 있는 건 돼 안 돼? 돼요. 여기 서 있는 거 돼 안 돼? 돼요. 그 딱 마이너스에 서 있는 건? 마이너스에 딱 서 있대. 그거 안 되지? 그치? 안 되지? 그러면 요 사람이 설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이 설 수 있는 곳이.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마이너스 4는 포함 안 되고 4까지도 포함 안 되지만 요 사이에 서 있는 건 돼. 이래야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4보다 작아. 그래서 이걸 풀을 때 답이 이게 되는 거야. 핑크 색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도 맞는데요. 너무 오래 걸려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답할 땐 다 이렇게 풀어줄 거예요. 알겠지? 웬만하면. 자, 896번 봐봐. 896번이 뭐라고 써있냐면요. 절대값 x가 5 이상이래. 이게 뭐니?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그러면은 잘 생각해 봅시다.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5인 점이 어딘데? 5랑 마이너스 5, 그렇지.
자, 그런데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5보다 커져야 된대. 또는 같아도 된대. 그럼 여기 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5보다 크니까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딱 5에 서 있는 거. 돼요. 딱 여기 서 있는 건 돼, 안 돼? 안 돼. 그치? 딱 여기 서 있는 거. 돼요. 마이너스 5에 서 있는 거. 돼요. 맞지?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5랑 같으면서 5보다 큰 쪽. 그치? 마이너스 5랑 같으면서 마이너스 5보다 작은 쪽이 된다는 얘기잖아. 너네가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쓸 거야? 마이너스 5 이하야. 그치? 얘는요? 5 이상이야. 얘랑 짝꿍시키는 걸 또는이라고 쓸 거예요. 여기 범위 얘들아. 이것도 답이 되지. 마이너스 5보다 작은 거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말 되거든요. 마이너스 6 같은 거 여기다 집어넣어봐. x 대신에. 그럼 절대값이 했을 때 6이잖아요. 그럼 5보다 크잖아요. 말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써도 사실 답이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가 답이 되니까 또는이란 말을 써야 돼요. 이거 혼자만 있어도 답이 되고 또는 이거 혼자만 있어도 답이 되고 또는 이거 둘이 있어도 답이 되니까 또는이라고 쓰는 거예요. 우리 2차 방정식 풀 때도 3 또는 마이너스 2야 막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또는이라는 말을 꼭 써줘야 돼요. 이렇게. 이랬어? 자, 하나 더. 자, 절대값 x가 8 이하여야 된대. 자, 다시 말해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그럼 혹시 어디 서 있어야 될까, 사람이? 마이너스 8이랑 8 사이에 누가 서 있는 거야?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얘가 서 있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야. 바로 답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어요? 자, 이번에 이런 거. 자, 이거 무슨 말이야?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그냥 이거 무시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절대값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보다 작아야 된대. 그럼 2보다 작으려면 어디 서 있어야 돼?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보다 작아야 된대. 그럼 어디 서 있어야 돼?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보다 작아야 된대. 그럼 여기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딘데? 마이너스 2랑 2 사이. 같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여기 사이에 서 있어야 돼, 이렇게. 근데 누가 여기 사이에 서 있어야 되는데? 얘가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런데 나는 지금 구하고 싶은 게 x 플러스 3의 범위가 아니라 x의 범위예요. x의 범위가 구하고 싶으면 양변에다가 뭘 빼야겠어요? 그 3을 좀 빼줘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 x가 나오겠지? 3 빼면 얼마? 마이너스 5. 3 빼면 얼마?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답이 되는 거야. 됐어? 자, 한 번 더. 그럼 한 번씩만, 솔직히 한 번만 이해하면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 다시. 뭐 2x 플러스 3이 뭐 7 이상이래,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7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뭐 어디 서 있어야 돼, 사람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7보다 커야 된다면 여기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맞지? 그러면은 x가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7보다 작아야 되고요. 또는 7보다 커야 되네. 맞지? 마이너스 7보다 작은 쪽에 서거나 7보다 큰 쪽에 서야 되네. 누가?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얘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어, 이렇게? 이해됐어? 됐어, 여기까지? 그럼 x 범위 구하려면 3을 이쪽으로 넘기니까요. 2x가 마이너스 10 이하라서 x의 범위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 이하 또는 자, 얘 풀면요. 2x가 4 이상이라 x가 2 이상이야. 이렇게 푸는 거예요. 답이 이렇게 총 2개야.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됐어? 대표용을 좀 볼게요. 자, 다음 중 항상 성립하는 것은 자, A가 지금 현재 B보다 크대요. 근데 내가 있잖아. 여기다 6을 더한다고 부동호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근데 바뀌어버렸죠? 틀렸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할게. 자,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동호가 좀 바뀌지 않냐?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맞지? 그 다음 내가 여기다 5를 더했대. 그럼 부동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요. 5 더하는 건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지. 부동호 안 바뀌었잖아요.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또 이번에는요. 내가 여기다가 3 곱할 거야. 3 곱하면 부동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고 그냥 이렇게 쓰는 거 맞지? 그 다음 내가 여기서 1 뺄 거야. 부동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데 맞아요? 틀려요? 3번. 틀렸죠?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답이 2번이에요. 이해됐지? 이거 다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내용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시험 볼 때 특히 이런 문제 많이 나왔어요. 다 했던 내용이에요. 자, 2번. 자, 내가 이 부등식을 풀 건데 봐. 내가 이걸 풀었는데 이거의 해를 구했더니 이게 나왔대. 자, 자세히 봅시다. 너네 일단 이거 풀 때 양변을 뭘로 나눠야 돼?
그렇지. A로 나눠야 되는데 A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문제에서 안 알려줬어. 맞지? 근데 보니까 내가 이걸 풀었더니 답이 이렇게 나왔대. 부동호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A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놓고 푸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나눠볼게요. A로. 그러면 부동호가 안 바뀔 거야. 왜? A가 양수니까. 그 다음에 요거랑 똑같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분의 B가 뭐가 나와야 돼? 1. 양변에 A를 곱하면 A랑 B랑 같아. 이렇게 되겠지. 됐어 여기까지? 그 다음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얘인데요. B 자리에다가 A 집어넣어도 되죠? 같다며요. 맞지? 그럼 이렇게 되네. AX가 얘들아 A 빼기 2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A야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 구하려면 또 양변을 뭐로 나눠야 돼? 근데 A가 양수래. 부동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고 이렇게 되겠지. 끝. 2번에 있어요. 됐어요. 앞에서 연습한 연립부등식 위에도 만족하고 아래도 만족하는 범위 구해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위에 거를 풀 건데 2x를 우변으로 넘기면 2x고요. 플러스 1을 좌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4야.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 이상이야. 이렇게 되겠지. 밑에 거 마이너스 x 이항하면 4x가 더 작아요. 마이너스 2 넘어가면 8보다. 그러니까 x가 2 이하야. 이렇게 되겠네. 그럼 봅시다. 한 놈은 마이너스 2랑 같으면서 더 커야 되고 다른 한 놈은 2보다 같으면서 더 작아야 된대. 이렇게. 그럼 둘 다 지나가는 범위가 0이잖아요. 답이 뭐가 되는 거야? 요렇게 되겠지. A, B. 알고 쉬워. 그쵸? 4번. 자, 위에 거 풀어봅시다. 마이너스 x 넘어가면 3x가요. 6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5야. 그래서 x가 마이너스 5 이하야. 이렇게 될 거야. 두 번째 거는요. 분배해야겠죠? 두 번째씩 분배하면요. 6x 플러스 9가요. 4x 마이너스 8 플러스 7이야. 그럼 이 4x가 넘어가면 2x고요. 얘네들이 계산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넘어가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0 아니냐 이렇게. 됐어요? 그럼 x가 뭐 이상? 마이너스 5 이상이야. 그럼 얘도 그리고 얘도 그려보면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5랑 같으면서 더 작대.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5랑 같으면서 더 크대. 그러면 흰색이랑 주황색이 둘 다 지나가는 범위는 없지만 둘 다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뭐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이 2번에 있네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5번. 쌤이 아까 A단계 풀 때 꼭 푸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해줬죠? 꼭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꼭 이렇게 풀기로 했어요. 꼭. 자, 그럼 1번을 풀면 5x가 넘어갑시다. 그럼 10x가요. 마이너스 24가 넘어가면 30보다 작네? 그러니까 x가 3보다 작아. 이렇게 되겠네. 1번을 풀면. 맞죠? 자, 2번. 2번은요. 5x가 이항하면 5x가 더 커요. 5보다. 그러니까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하나는 3보다 작고 하나는 1보다 크대. 그럼 둘 다 지나가는 범위가 여기네. 그럼 뭐가 되겠어요? 1보다 크고 3보다 작아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 근데 여기 갖다 표시 어디 갔냐 이렇게. 맞지? 갖다 표시 있어야 되죠? 그럼 몇 개? 2개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다음 6번. 자, 이번엔 반대로 내가 저걸 풀었더니 해가 저렇게 나왔다고 알려준 거예요. 거꾸로. 알겠지? 자, 하나씩 해봅시다. 자, 위에씩 풀면요. x 넘어가면 2x가 a 플러스 1 이하야. 그래서 x가 2로 나누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2로 나누면 양변을 2로 나누면. 됐지? 자, 밑에 거는요. x가 더 커요. 2보다 이렇게 되네. 자, 요걸 짬뽕 시켰더니 2 이상 4 이하가 나와야 된대. 내가 얘를 그림으로 그릴 건데 얘는 좀 그릴 수 있잖아요. 확실히. 2 이상 이하 이렇게. 됐어? 근데 얘가 솔직히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 있을진 모르겠지만 여기 쓰면 될까 안 될까? 이거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연두색이랑 흰색이 둘 다 같지고 둘 다 지나가는 범위가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기면 안 되네. 그럼 얘가 어디 있어야 돼? 2보다 왼쪽이야, 2보다 오른쪽이야? 오른쪽에 있어야겠죠, 여기에. 이거 말고. 그래야 이렇게 지나가야 둘 다 지나가는 범위가 생기죠? 그럼 얘가 뭐가 나와야 될까, 혹시? 그렇지. 그럼 양변 2를 곱하면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 7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7번. 자, 이번에는요. 요 부등식을 풀었을 때 해를 가지면 안 된대요. 대표적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식으로 생겨야 돼요. 이런 식으로 생기면 해가 없잖아요.
또는 한 사람은 갖고 있고 한 사람은 갖고 있지 않을 때 이래도 해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해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위의식 풀면요. 3x가 12 이하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x가 4 이하야. 밑에 식 풀면요. x가 2a-4 이상이야. 이렇게 되겠지. 됐어? 자, 그림 그릴 건데요. 얘는요. 4 이하래. 요렇게. 근데 얘가요. 숫자가 아닌데 만약에 2a-4가 여기 있대. 그러면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구해봐라고 하면 해가 생겨버리잖아요. 둘 다 갖고 있는 범위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2a-4가 4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겠지. 이런 쪽에 있어줘야 그림이 이런 식으로 생겨서 해가 없는 거 아닙니까? 됐어요? 이거 버리고 이렇게 생겨야 해가 없잖아요. 됐어? 다시 말해서 2a-4라는 친구가 4보다 항상 커야 돼. 근데 또 봐봐. 만약에 여기 있을 때 딱 4에 있대. 딱 4에 있으면 돼, 안 돼? 요게 딱 4에 있으면 안 되죠? 여기가 딱 4면 둘 다 갖고 있어 버리잖아요. 얘도 갖고 있고 얘도 갖고 있고. 같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a가 8보다 크다. 그러니까 얘가 뭐보다 큰 거야? 4보다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죠? 다음. 자, 요런 거는요. 또 풀어봐야죠. 위에 거 풀면 x가 넘겨봅시다. x가 4 이하야. 이렇게 될 거고요. 아래 거 푸니까 그냥 가져갈게요. 근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x가 정수 x가 2개 있어야 된대. 그럼 봐봐. 얘 그림 그리면 4 이하야. 이렇게 생겼을 거야. 얘. 근데 만약에 a가 여기 써버리면요. a보다 크거나 같아 라고 했을 때 흰색과 파란색의 공통범위가 없잖아요. 그럼 이럴 경우 정수가 2개 생길 수가 절대 없겠죠? 맞지? a가 4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건 확실하죠? 그래야 그림 그렸을 때 둘 다 지나가는 범위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요 둘 다 지나가는 범위 안에 정수가 2개 있어야 된대. 근데 벌써 들어가 있는 정수가 있어. 뭘까? 여기 안에 들어간 정수가 있어 벌써. 그렇지. 여기 지금 4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밖에 더 못 들어가네. 3번까지 밖에 이렇게. 맞잖아요? 이해됐지? 딱 요렇게 2개만 들어와야 된대. 그럼 A 자리에 3이 있대. 돼? 안 돼? 2개 들어올 수 있어? 없어? 되죠? 근데 만약에 3.1? 안 돼요. 그러니까 A는 3보다 일단 기본적으로 작아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2.9. 그럼 여기 안에 3 들어올 수 있잖아요. 3보다 작거나 딱 같아도 된 다음에 너네가 방금 여기 3 있어도 여기 얘 된 다음에 이렇게. 그럼 얘 여기에 2가 있으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그럼 2, 3, 4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보단 커야겠지. 이게 답이에요. 됐어요? 몇 개 해보면 답이 나와요. 근데 이런 게 원래 어렵긴 해요. 927번이. 근데 927번 같은 게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어려우니까요. 넘어갑시다. 자, 부등식 활용은요, 얘들아. 원래 어려워요. 중학교 때도 어려웠고요. 고등학교 때는 당연히 더 어렵겠죠? 원래 어려운 단원입니다. 부등식 활용은.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한 자루에 500원인 색연필과 한 자루에 800원인 형광펜이 있대요. 근데 내가 쟤네들을 합쳐서 12개 사고 싶대. 자, 그럼 내가 색연필을 5개 사면 형광펜 몇 개 살 수 있어? 7개. 맞잖아요? 내가 색연필 10개 사면 형광펜 몇 개 살 수 있어? 2개. 그래, 그럼 내가 형광펜을 X개 사면 색연필을 몇 개 살 수 있어? 그럼 12-X개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색연필이 한 자루에 500원이고요. 형광펜은 한 자루에 800원이래요. 우리 800원인 거 X개 사면 얼마니? 800X. 500원짜리 12-X개 사면 얼마니? 500에다가 12-X를 곱해야죠. 그럼 전체 구입 금액은 얘랑 합친 거 아니에요? 색연필이랑 형광펜 합친 금액이? 근데 이게 7,200원 이상 얼마냐? 8,400원 이하가 돼야 되는데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식 요렇게 쓰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공두개 까고 식을 다 있을게요. 72 8x 플러스 분배하면 60-5x네요. 이렇게 84. 그럼 얘 계산하면 3x 플러스 60 아니냐? 맞지? 3x 플러스 60이라고 쓸게요. 그럼 양변에다가 60을 좀 빼주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난 지금 x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60을 빼면은 12 3x 24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럼 x가 또 뭐 이하니? 뭘로 나눠야 돼요? 3으로 나누면 4?
8 이렇게 되네요. 3번 4자로 이상 8자로 이하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 문제가 이런 건데요. 좀 어려운 유형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유형이 지금 밑에 3문제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 3개가 원래 좀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요. 진짜 자주 나와요. 나중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모의고사라는 걸 풀어요. 학교에서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다 같이 푸는 시험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도 좀 자주 나오는 그런 유형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자, 학생들에게 볼펜을 나누어 주는데 여기서 좀 포인트가 일단 학생 수가 몇 명 있는지 안 알려줬어요. 맞지? 전체 학생 수가 몇 명 있는지 안 알려줬는데 한 명한테 3자루씩 나눠주면 18자루가 남는데요. 그 다음에 5자루씩 주면 마지막 한 명은 1자루 이상 4자루 미만을 받는데요.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볼펜 수를요. X개라고 해봅시다. 볼펜도 몇 개 있는지 안 알려줬다. 맞잖아요? 그럼 학생 수는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냐? 한 사람한테 3자루씩 나눠줬대. 그러면은 한 명한테 나눠주면 3자루, 2명한테 나눠주면 6자루, 3명한테 나눠주면 9자루, X명한테 나눠주면 3X자루. 볼펜을 나누어주는데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쓸까요? 학생을 X명이라고 할까? 그럼 볼펜이 이렇게 되냐? 3X 플러스 18자루야 이렇게. 맞지? 학생이 X명 있을 때 3X씩 나눠줬더니 18자루가 남았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볼펜 수? 됐어요 여기까지? 그랬더니 뭐래요? 5자루씩 나눠주면요. 이제 마지막 한 명은 1자루 이상 4자루 미만을 받는데요. 무슨 말인지 좀 볼 건데요. 자, 사람이 이렇게 있대. 뭐 이렇게 어딘가 있겠지 이렇게? 그때 내가 이 사람을 현재 X명이라고 놨어요. 몇 명인지 모르니까요. 맞지? 근데 내가 이번에는 이 사람들한테 5자루씩 줄 거야. 5자루씩 나눠줬는데 마지막 한 사람 이 친구는요. 5자루는 다 못 받고, 그러니까 1자루 이상 4자루 미만을 받는데요. 이 친구는요. 1자루 이상 4자루 미만을 받는데요. 근데 이걸 다 합쳤을 때 이게 나와야 되지 않냐? 맞지? 얘네가 받아간 걸 다 합쳤을 때 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 또 봐봐. 너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명일까? 마지막 한 사람 빼고. 마지막 한 사람 빼고. X 마이너스 1명이지 않겠어요? 이렇게. 맞잖아요. 마지막 한 사람 빼면은. 그럼 마지막 한 사람 빼면은 다 몇 자루씩 받았어? 5자루. 그렇지. 마지막 한 사람 빼고는요. 다 5자루씩 받았어. 이걸 이렇게 써야겠지. 됐어? 그랬더니 마지막 한 사람은요. 요 사람은요. 1자루 이상 이렇게 쓰는 거야. 마지막 사람 빼고 마지막 사람은요. 저기 뭐야. 4자루 미만을 받았어.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식이. 볼펜 수가 이거 다 합쳤을 때 볼펜 수가 나와야 된다면서요. 요거 다 합쳤을 때 나눠준 거 다 합쳤을 때 요 볼펜 수가 나와야 된다면서요. 근데 그 볼펜 수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X-1명은 다 5개씩 받아갔잖아요. 근데 요 친구는 마지막에 1자루 이상 4자루 미만을 받을 거야. 이렇게 식을 쓰는 거야. 좀 어렵죠? 좀 어려운 문제 맞아요. 그럼 이런 거 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요렇게 한번 풀잖아요. 앞에 써있잖아요. 맞지? 그럼 1번. 자, 5x-5 플러스 1이야. 3x 플러스 18 이하야. 그럼 5x가요. 마이너스 4. 이렇게 쓰자, 그냥. 이렇게. 그럼 2x가요. 22 이하야. 이렇게 되지 않냐? 맞지? 그럼 x가 11 이하야. 이렇게 되겠지. 자, 2번. 3x 플러스 18이 더 작아요. 5x 마이너스 5 플러스 4보다. 그러니까 3x 플러스 18이 5x 마이너스 1보다 작대요. 넘어가면은 2x가 19보다 큰 거 아니에요? 그럼 x가 2분의 19보다 커야 되네? 됐어? 그럼 얘랑을 짬뽕시키면 이렇게 되겠네요? 한 명은 11 이하래. 근데 또 한 명은요, 2분의 19인데 얘들아, 2분의 19는 9점 얼마 아니냐? 맞지? 2분의 19보다 더 커야 된대. 그럼 둘 다 지나가는 범위를 이렇게 써야 되겠죠? 2분의 19보다 크고 x가 11 이하야, 이렇게. 그럼 최대 학생 수는 몇 명? 11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 맞아요. 여기 유형을 좀 어려운데요. 진짜 좀 중요합니다. 933, 34, 35번이 좀 원래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기억이 안 나면 대표형을 다시 보세요. 936번 갈게요.
자, 아까 했어요. 내가 지금 풀고 싶은 게 이거래. 자, 봅시다.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9보다 작아야 된대. 그럼 어디 서 있어야 돼? 어디랑 어디 사이? 그렇지, 마이너스 9랑 9 사이에 서 있어야지. 아, 마이너스 9랑 9 사이 서 있어야 돼. 누가?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애가. 이렇게. 됐어? 이해했지? 많이 했지? 자, 3 더할 거예요. 이렇게. 3 더하면 마이너스 6, 4x, 12. 그럼 또 4로 나눠야겠죠? 4로 나누면 또 2분의 3, x, 3. 끝입니다. 끝이에요. 알겠죠? 다음.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지금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5 이하였으면 좋겠어, 이거잖아. 근데 여기가 지금 이거인 거야. 이 자리가 이거인 것 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x 플러스 6 이하였으면 좋겠대. 그럼 너네가 만약에 여기가 5였으면은, 부호 그대로 한 번 쓰고, 그러니까 너네 마이너스 5랑 5 사이에 서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거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5보다 작으려면. 맞지? 이렇게 쓸 거잖아요? 근데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x 플러스 6 이하여야 된대. 그럼 어떻게 쓸 거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거랑 x 플러스 6 사이에 서 있어야 돼. 이렇게 대답해야겠죠. 이해됐어요? 부호, 그러니까 아까 여기가 5였을 때 부호 반대로 부호 그대로. 됐지? 근데 여기가 지금 이거예요. 부호 반대로 부호 그대로 이렇게 쓰면 돼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3x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거는?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풀어야겠죠. 맞지? 됐어요? 자, 1번 풀면 4x가 마이너스 4 이상이야.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 이상이야. 2번 풀면 2x가요. 8 이하야. 그러니까 x가 4 이하야. 그럼 얘랑 얘랑 짬뽕 시키면 하나는 마이너스 1이랑 같고 더 커요. 하나는 4보다 같고 더 작아요. 그러니까 답이 마이너스 1 이상 4 이하예요. 이렇게 풀어야겠지. A,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마지막. 자, 요 문제가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 문제의 끝판왕입니다.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절대값이 몇 개 씌워져 있죠? 2개. 방금 전까지는 다 몇 개 씌워져 있었죠? 1개. 그럼 1개 씌워져 있었을 때는 원점으로부터 거리로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2개 씌워져 있으니까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계산이 안 돼. 그러니까 뭐랑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2개나 씌워져 있잖아요. 맞지? 이해됐지? 그래서 2개 써 있을 때는 푸는 방법이 있는데요. 정석대로 푸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첫 번째, 아까 내가 정석대로 푸는 방법이 뭐였어요?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애가 양수일 때 한 번, 음수일 때 한 번. 맞지?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애가 양수일 때 한 번, 음수일 때 한 번 풀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 지금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애가 얘인데 얘가 양수일 때 한 번 풀고 음수일 때 한 번 풀 거야. 맞지? 그리고 또 얘가 얘도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얘가 양수일 때 한 번, 얘가 음수일 때 한 번 이렇게 총 4번을 풀어야 돼요. 이 문제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얘는요 x가 2 이하일 때 아닙니까? 2 이상일 때고 얘는요 x가 2 이하일 때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내가 요 4명을 그림을 좀 그릴 건데 요 4명 그림 그려보면 이거 아닙니까? 하나는 2 이상 1번 2번은 2 이하 요거잖아요. 이게 2번 맞지? 그 다음에 3번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이거잖아요. 4번은 0보다 작대 이거잖아요. 그치? 그럼 범위가 총 크게 보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의 범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림을 다 그려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 범위, 두 번째 범위, 세 번째 범위로 나눠서 푸는 거예요. 첫 번째 범위는 뭐야? x가 0보다 어때? 작아요. 두 번째 범위는 뭐야? x가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어? 0이랑 2 사이에 있어. 그치? 맞지? 내가 지금 파란 색깔 보는 거예요. 파란 색깔. 세 번째 범위는 뭐야? x가 2보다 커요. 이렇게 가는 거야. 쌤 근데요. 여기서 등호는요. 얘한테 붙여도 되고 솔직히 얘한테 붙여도 됩니다. 얘한테 안 붙이고 얘한테 붙여도 문제될 게 없어요. 한 명한테만 붙이면 돼요. 마찬가지로 0한테 얘한테 붙여도 되고 얘한테 붙여도 되고 맘대로 해도 돼요. 등호는. 이해됐어? 봐봐. 이제 풀어봅시다. 자, x가 0보다 작대요. x가 0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1 같은 거 여기다가 집어넣어봐.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그럼 절대값 만약에 음수면 부호가 어떻게 돼서 나오죠? 반대로. 그렇지. 자,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1 같은 애 집어넣으면 양수야 음수야? 당연히 음수죠.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x가 2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해놓고 풀었잖아요. 그럼 얘랑 짬뽕을 시키면 마이너스 1보다 큰 애랑
0 이하인 애를 짬뽕시키니까 답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 이상? 초가? 0 이하야 이게 되겠지. 이게 1번 답이에요. 됐어? 자, 2번 한 번 더. 자, 여기 사이에 있는 거 1 같은 애들 있잖아요. 맞지? 1 같은 애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 그러니까 보 반대로. 얘는 1 집어넣으면 1 그대로잖아요. 양수, 보 그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하나는 보 반대. 하나는 그대로래, 이렇게. 그럼 xx가 없어진다, 이렇게. 그리고 너네 이렇게 되지. 근데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이거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이거 맞는 말이야. 내가 이렇게 놓고 풀었더니 맞는 말이 나왔어. 그래서 최종적인 답이 뭐가 되냐면 그냥 너가 맞는 말이래. 이렇게 나오면 돼. 됐어?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놓고 풀었는데 말이 안 되게 나왔어. 갖다 버리면 돼. 이해됐어? 근데 지금은 말이 되게 나왔으니까 네 범위에서 맞는 말이래. 데리고 나오면 돼. 이해됐어? 그 다음 또 하나. x가 2보다 크대. 2보다 큰 건 3 같은 애 여기다 집어넣으면 양수죠? 3 같은 애 여기다 집어넣으면 양수죠? 양수니까 그대로 둘 다 그대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2x가 6 미만이야. 그러니까 x가 3보다 작아요. 근데 요렇게 놓고 풀었을 때 답이 요렇게 나왔으니까 얘랑 짬뽕을 시키면 하나는 2보다 크거나 같고 하나는 3보다 작대. 그럼 둘 다 만족하는 범위가 요거 아닙니까? 됐어? 됐어? 여기까지. 근데 봐봐. 얘도 답이 될 수 있고 얘도 답이 될 수 있고 얘도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 할 거냐면 요 핑크 색깔 세 마리를 합칠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대요. 두 번째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대요. 세 번째는 2 이상이면서 3보다 크대요. 이렇게 3보다 작대요. 이렇게 요 세 마리를 합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야.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원래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꼭 한번 풀어봐야 돼요.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됐어요? 절대값이 이렇게 2개 나올 때가 있고요. 나중에는요 3개도 나와요. 4개도 나오고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나눠서 푸는 거 맞아요. 근데 한번 연습을 좀 해볼게요, 지금.